보면 박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저께 뉴스에서도 나왔고 이화영이란 분이 계세요. 킨텍스 일산 킨텍스죠. 일산 킨텍스 대표가 도마 이재명 도지사 지사 찬스 논란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이사 상임이사에 이은 4사람 챙기기 논란이다. 지분에 따른 절차상 문제없는 대표 선임으로 지사 찬스 논란조차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이재명 이해찬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이화영 전 의원이기도 2004년에 의원이었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그런 인맥으로 보는 건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옛날에 혹시 노동위원회 3인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50하고 끝나고 88년도 뭐 올림픽 89년 이제 일명 청문회 스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 당시엔 노동운동이 지금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88년, 87, 88, 89, 90 뭐 이렇게 노동자 대투쟁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여러분 실질 임금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3년 사이에. 그러면서 우리가 일명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고 그래요. 중산층이 생기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 그 노동계급의 급성장기, 그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민주화를 하면서 초기에 지금의 노동운동하고 좀 다르고,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돌이 공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안 쓰잖아요. 노동자 보고 공돌이 공순이라는 비하 영어 안 쓰는데 그때는 그런 게 넘치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 국회 청문회가 생기고 노동위원회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노동위에는 스타 정치인 3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 노동위 스타 정치 3명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게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이렇게 돼요.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이 3명이 되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노무현이죠. 노무현의 비서가 노무현의 밑에 보좌관들이 노무현들의 보좌관이 이호철, 이광재 뭐 이렇죠. 그러니까 이호철, 이광재, 뭐 안희정 뭐 이런데 한데 이 노동이 3인방 중에서 노무현의 이호철이죠 사실. 그러면 이해찬의 보좌관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유시민입니다. 노무현의 이호철, 이해찬의 유시민, 이상수의 이화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별로 잘 이름도 모르고 하지만 이분의 위상이라는 건, 여기서의 위상이라는 건 이호철, 유시민, 이화영 이런 거예요. 나이도 81학번인가 그래요. 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경기도 정무부시장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성대 81학번이고 그리고 대학 동기이고 노동운동을 해서 감목에도 잠깐 갔다 오셨는 투옥을 되셨었는데, 대학 동기가 누구 계세요? 안양에서 노동운동을 같이 한 대학 동기가 유은혜 장관입니다. 안양에서 노동운동을 같이 한 대학 동기가 유은혜고 81학번이고 그리고 그 88년도 총선 뭐 이렇게 되면서 국회에 들어간 거니까 보좌관으로 그렇게 그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 보좌관에 이렇게 짧기 때문에 지하운동을 깊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보여요. 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경기도 부지사가 되면서,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상수, 이해찬, 노무현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이상수 이제 사무총장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 여러분 이상수 의원이 여러분 돈줄이었다고, 돈줄.
돈을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 가고 막 이랬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3인방이 친노가 되잖아요. 노동이 3인방이 나중에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면서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셋은 동업자 관계라고. 그 셋 중에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거지 국회의원 동기였고 그 밑에 있던 보좌관 동기들도 동맹 관계고 이상수가 깜빵 가고 정치 인생 꼬이면서 이상수의 보좌관 이화영을 거둔 게 이해찬인 거야. 이게 이런 인연인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노무현의 이호철, 이해찬의 유시민, 이상수의 이화영. 이상수가 노무현 대통령 되고 이해찬 총리 되고 잘 나가고 이상수 감옥 가고 뽀로록 하면서 이화영은 이해찬이 거둔 이런 관계. 이런 관계인데 이런 이화영이 경기부지사, 경기 정무부지사, 부지사 명칭이 평화부지사예요. 평화부지사, 북한 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평화부지사죠.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노회찬이 어떤 성격의 정치인인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평화부지사는 이해찬이 이화영이 물러나고 이동을 한 다음에도 이해찬 사람이 거기 갖다 붙습니다. 이해찬 사람이 갖다 붙은 게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강. 경기도 이화영 후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강인데 이분은 친문으로 유명한 부산 사람이고 친문인데 이분이 이재명으로 이렇게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또 이 친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 배신자 이재강 부산에 오지 마 난리가 난 거야. 배신자 이재강 너 부산 바닥 다시 오지 마 이 새끼야. 이재명한테 갖다 붙냐 이 새끼야. 그래서 이재강 평화부지사도 이재명도 소중한 자산이야. 왜 같은 당에서 이래. 그러니까 무슨 이재명하고 우리는 같은 나라에 있을 수 없어. 그게 친문과 이재명의 관계는 여러분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 잠깐만요. 배신자 이재강 이러면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신자 비난의 이재강 경기 평화부지사, 이재명도 경기도 소중한 자산, 경기도 문재인 호위무사에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다시는 부산 땅 밟지 마라 등 공격 시달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친문과 이재명이 어느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지 이재강 논란에서도 너 다시 부산 땅 밟지 마라고 말할 정도의 사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친문을 끌고 가는 이 고리에 평화부지사로 이렇게 끌고 가는 역할에 누가 있다? 이재명 지사가 범친문을 포용하려는 누구의 의중?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도 이재강 부지사의 천거를 크게 환영하며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천거. 이해찬 지분이라는 거예요. 북한 뭐 나오고 평화 얘기 나오는 건 이해찬이 NL하고 어느 정도로 관계 있는지는 이화영, 이재강 뭐 이런 거 관련돼서도 이해찬에 영향을 주는 거에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2003년 기사인데요. 2003년 기사인데 이상수가 돈이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화영 씨 민주 돈 흐름 중심인물 2003년 기사입니다.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가 여야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대선 당시 돈을 만진 여야의 금고지기를 정조준하고 있다. 선대위 업무조정국장 이화영 씨, 그러니까 이상수의 보좌관이었고 이상수가 선대위 총무본부장에서 돈을 만진 사람이니까 이화영 국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면서 돈 담당했었던 이상수, 이화영 그리고 노무현 밑에 있었던 순간적으로 안희정 이런 사람들은 소환되고 깜빵 가고 뭐 이랬던 거죠. 이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이화영이.
그리고 지금은 이해찬의 옆에서 이해찬이 아니라 이재명의 옆에 있고 지금 저렇게 킨텍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는 비난하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 지금 저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캠프가 돌아가는 거 인적 구성에서 친문 친노 그거랑 그런 주요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냐. 이해찬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김인삼 교수가 정말 열받아하는 게 박모 이런 성함이 박모예요. 그분의 이렇게 임명을 두고 막 이재명 지사한테 쌍욕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죠. 자, 박모는 유시민 쪽이고요. 유시민은 이해찬의 비서관이라고 했죠. 보좌관이라고 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 큰 힘을 저번 경선 대비 이번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다? 이해찬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에요. 자, 유시민의 시민광장이나 유시민 조직 쪽에서도요, 여러분 이재명 지지 선언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걸 움직이는 건 어떻게 되는 거다? 이해찬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해찬, 노무현, 이해찬, 이상수 그 노동의 3인방의 흔적이 지금 이 이화영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다 히스토리가 있는 인사들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분들의 약점이나 기타 등등은 본선 때 저들이 무언가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고리를 제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얘기를 드리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공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히스토리를 여러분과 공유하다 보면 제보가 들어오더라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아셨죠, 여러분?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딥하죠. 자극적이진 않지만 딥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두시면 정치와 관련돼서 노동이 오늘 옛날에 노동이 3인방 알아? 요렇게만 해도 정치 덕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죠. 유젤 방송을 들으면 같은 정치 덕후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정치 덕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